일단 모의고사부터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1,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랑 살짝 달라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3월 들어가고 4, 5, 6, 7, 8, 9, 10 이렇게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쵸?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는데 올해 예정되어 있는 거는 일단 내가 기억하기로는 얘, 그리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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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까지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8월은 이제 시간이 짧아서 아마 안 볼 겁니다. 확실한가? 자, 근데 우리가 이 모의고사에는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봤을 수도 있고 내가 설명을 했던 걸 기억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가원이라고 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하는 출제 기관이 있고 거기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험들은 다 걔네가 만듭니다. 흔히 말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있죠. 그런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수능까지를 이 평가원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제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 평가원 마지막으로 수능까지 딱 세 군데의 평가원 시험이 있어요. 세 군데만 딱 봅니다. 나머지는 보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가 보냐? 나머지는 우리가 교육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맞죠?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부산교육청, 인천교육청 이렇게 5곳에서 나누어서 번갈아 가면서 시험을 봅니다.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해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라는 거는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만드는 거예요. 교수님 몇 명,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우르르 해가지고 교수님이 일단 아이디어 제시하고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검토하고 블라블라 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건데 어쨌든 이 흔히 말하는 평가 이제 그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은 얘네가 만듭니다. 얘네가 만들고 근데 그 평가 방향을 안 말해줘. 말해주질 않아요. 공개도 안 하고요. 평가원의 가장 큰 특징은 해설지도 없습니다. 6월, 9월, 11월은 해설지가 없는 모의고사예요. 해설지가 나오지 않아요. 답만 나옵니다. 그래서 해설을 알려주는 건 기본적으로 출제 방향, 의도를 말해주는 건데 그걸 아예 말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출을 보면서 이런 의도인 것 같다라고 이제 탐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해석한 교육청에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출제해줘요. 모의고사를 이렇게 출제해줍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좀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더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교육청이 어쨌든 얘네들을 우리가 자기네들이 해석한 결과를 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평가원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모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7월에 사관학교라는 곳이랑 경찰대라는 곳에서 자체 시험을 냅니다. 자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 당연하죠. 그냥 지네 학교 뽑으려고, 학생들 뽑으려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 이 시험의 검수가 평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이상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끔 이거 좀 과하다, 너무 지저분하다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평가원이랑 경찰대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없다고 평가해요. 특히 사관학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모의고사랑 아예 흡사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의로 시험을 봐도 좋다. 기회가 있다면 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을 해요. 뭐 이거 합격해도 어차피 안 간다고 하면 되는 거라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모의고사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내냐라고 이제 말해보면 이렇게 돼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수학 1이랑 수학 2를 선택 과목과 함께 보잖아요. 그 선택 과목은 확통일 수도 있고요. 미적분일 수도 있겠죠. 이 수학 1부터 수학 2는 1번부터 22번까지 11문제씩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23번부터 30번까지 8문제 나와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작년 이제 가장 근래에 본 모의고사죠. 수능.
수능을 기준으로 등급 컷을 이야기하면 확통이랑 이제 미적분이 등급 컷이 좀 다릅니다.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인식하진 않았지만 여태까지는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표준 점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봤을 때 성적표 보면 한 세 줄로 나오죠. 등급, 백분율, 그리고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 표준 점수라는 거 별로 신경을 안 썼을 텐데 수능의 등급 컷은 표준 점수가 결정합니다. 백분위가 아니에요. 표준 점수가 결정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표준 점수가 그럼 의미하는 건 뭐냐?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비교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을 100점이라고 했을 때 수학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따지는 거라서 시험마다 만점의 기준이 다릅니다.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100점을 기준으로 확통 100점이랑 미적분 100점이 달라요. 확통 100점과 미적분 100점은 실제로 그 표준 점수라는 게 다르게 측정됩니다. 물론 등급 컷은 어차피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 표준 점수가 예를 들어서 한 124점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2등급이구나 라고 말을 해버려요. 이 정도면 2등급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확통 점수가 어떤지 미적 점수가 어떤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확통 점수가 82점, 미적 점수가 80점입니다. 이게 2등급 컷이에요. 1등급 컷은 87이랑 8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반문제 정도 차이 나죠.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3등급 가면은 3등급의 등급 컷이 얼마일까? 76이랑 73이네요. 이제 비로소 이제 한 문제 정도 차이 나죠. 그리고 4등급은 65랑 6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묘하게 점수 차이가 생겨요. 미묘하게 점수 차이가 생기고 실제로 만점 기준으로도 다르고. 그리고 이 표준 점수라는 게 등급 컷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환산했을 때 우리가 원점수가 아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데 실제로 나오진 않아요. 실제로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학생들의 점수를 보면서 추측한 거죠. 이게 등급 컷일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정시로 우리가 시험 만약에 대학교를 입학한다 하잖아요. 이 점수의 총합이 정시 점수입니다. 이 점수의 총합이에요. 원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슬슬. 미적분 보는 게 확통 보는 것보다 정시에서 유리해. 그 이유가 만점 기준으로 확통보다 미적분이 한 5점 높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0점 맞은 성적이라면 미적 맞은 애가 무조건 유리해요. 무조건. 비슷한 사례로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 있죠. 그것들도 점수 차이가 좀 납니다. 비슷한 사례예요. 어법이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화작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 확통처럼 등급 컷이 조금 더 높습니다. 대신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1, 2학년 때 등급 컷이랑은 좀 다른 궤도로 펼쳐진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실제로 형태 자체도 다르잖아요. 수학 1과 수학 2가 나오고 이제 선택 과목이 나오는데 이 번호 체계도 살짝 달라집니다. 객관식이 1번부터 13번, 15번, 16번부터 22번까지가 객관식 서답형, 그리고 23번부터 28번까지가 객관식, 29, 32 서답형 이렇게 바뀌어요.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이도라고 뽑는 애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13, 14, 15, 20, 21, 22, 28, 29, 30 이런 식으로 딱 9개 정도, 수학 1에서 3개, 수학 2에서 3개, 선택 과목에서 3개 정도를 우리가 보통 어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9개를 다 틀렸을 때 점수가 이제 여기죠. 여기에요. 그냥 어렵다고 하는 거 다 틀리면 그냥 4등급 생각하면 됩니다. 다 틀리면 4등급 정도 돼요. 뭐 실제로 4등급도 안 되겠죠? 확통 기준으로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몇 개를 더 맞을 때마다 여기서 한 3개를 더 맞았다. 그래서 뭐 3개를 맞았어요. 좀 덜 어려운 거를 맞았죠. 여기가 더 어려워요. 선택 과목은 예본 28번보다 29번이 쉽고요.
이렇게 됩니다. 제 3개를 맞아서 내가 6개 틀렸어. 24점 날라갔죠. 그럼 이제 3등급 라인이에요.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들 중에 이제 한두 문제씩 더 3문제 더 맞았다. 그럼 이게 이제 1등급 라인입니다. 즉 우리가 수학 1, 수학 2 이제 선택 과목에서 어려운 문제씩이 3문제 정도씩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두 문제씩 더 맞아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급 컷이 생기게 돼요. 등급 컷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못할 정도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이야기해요. 모의고사는 그 6월, 9월이 3, 4, 5월이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등급 컷이 나오는 거. 이유는 간단해요. 6월부터 재수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처음 모의고사를 보면 등급 컷이 나오겠죠? 근데 그 등급 컷이 수능까지 간다라는 소문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3월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현역들끼리 봅니다. 다들 이제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야. 아, 이제 감을 잡아. 그럼 좀 더 감을 잡았으니까 그걸로 열심히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같이 감을 잡고 있는 상태야. 다 같이 올라가고 있겠죠. 성적 자체가. 그래서 나는 실력이 올라간 것 같은데 등급 컷이 그대로예요. 그러다가 아, 진짜 열심히 했어 라고 하고선 6월이 딱 되는 순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하면서 수능 공부를 등한시할 때 재수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과목 열심히 하고 있겠죠. 내신해야 되니까. 근데 그 와중에 얘네들이 들어오니까 수학 1, 2 성적이 살짝 밀려요. 그래서 등급 컷이 일반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 나 근데 내신 끝났어. 7월에. 그리고 이제 다시 열심히 해서 9월을 목표로 하죠. 그럼 이때 반수생이 들어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디다? 연고대다. 걔네들이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9월에 난 분명히 방학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때 성적이 잘 안 올라요. 잘 안 오릅니다. 왜? 새로운 애들이 들어왔으니까. 걔네들이 여기 위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서는 뭐 수능까지는 같이 보는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아, 내가 3월 성적이 11월 성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 그러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3학년 친구들은 이야기 전에도 했는데 3월에 4등급 떴던 애가 수능에서 2등급 뜨는 경우도 있어요. 올라가요. 현역인데도. 재수생이 아닌데도 올라갈 수 있어요. 결국 수능은 일종의 장기 마라톤이고 재수생, 반수생들이 엄청 잘할 거라고 이제 기대할 때 여러분 걱정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엄청 잘하지만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연고대 이런 애들이 내려오는 건 당연히 걔들 엄청 잘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이제 주위에서 누구 재수한대, 뭐 반수한대 하는 얘기들 있죠. 그 친구들 그렇게 열심히 못합니다. 실제로 내가 반수생이라서 아는데 난 진짜 반수를 생각 안 하고 있다 반수하는 사람이라서 6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게 뭐냐면 내 성적 재배열한 거밖에 안 돼. 재배열. 그러니까 이제 원래 뭐가 등급이 더 높고 낮았는데 그거를 맞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우리 때는 탐구를 4개 봤거든? 강제로 4개 봤어요. 나는 화생지, 생투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원래는 등급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중에 깔끔하게 2개만 1등급 맞고 진짜 2개만 반영해. 4개를 보게 하고 2개만 반영해요. 그래서 이거를 재조정해서 공부량을 조절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냥 1등급 맞을 것만 맞고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그거밖에 못했어. 막 성적이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지 못했어. 왜냐면 대학생 됐다고 하고 술 마시고 하면 다 까먹거든. 진짜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실제로 그 6월부터 준비를 하든 뭐 여기서부터 준비를 하든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보낸 시간을 감당 못하는 애들이 꽤 많아.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되게 긴 작업이고 11월까지 되게 긴 작업이고 근데 그동안 지금 나눠준 교재 있죠. 그것만 열심히 하면 거기다 뭐 플러스 알파를 어느 정도만 하면 그럼 2등급까지는 갑니다. 여기서 진짜 최고 단도라고 하는 3개 정도 그냥 틀리고 거기서 한두 개 정도 더 틀려도 되잖아. 2등급까지 가려면. 맞죠? 그렇게까지 틀리고 한 5개 틀리고 2등급 떠요. 뜹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평가원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출제 기관이고 거기서 나온 기출들만 우리가 열심히 복습할 수만 있다면 학기 중에 당연히 선택 과목 공부하겠지. 당연히 왜냐면 얘네가 내신이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수시가 기준이긴 하잖아.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와중에
그냥 여기 했던 거 방학 동안 열심히 해두고 그걸 복습만 해도 되게 유의미한 성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았죠? 되게 유의미한 성적이 나옵니다. 다 끝나고 뭐 7월부터 해야지 하면 너무 늦어요. 사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왜냐면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너무 늦고 한번 해두고 거기에서 복습하면서 상기하는 방향으로 가주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했던 거죠. 모의고사를 반드시 한 번쯤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나 수학으로 최저등급 못 맞추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마냥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졸업생들이 이제 끝나고 오면 그냥 실제로 수능 등급이 이제 뭐 수학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영어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있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였죠. 영어 1등급 커트라인 영어 1등급 비율이 얼마예요? 3% 떴대요. 그러니까 수학은 어찌됐든 4%인데 걔는 3%밖에 안 떴대.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등급을 맞추려던 애들이 등급이 확 떨어졌다는 거야. 난이도가 어려우면 원래 등컷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데 영어는 그냥 커트라인에 닫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도 올해 국어가 어려웠어요. 어려웠대요. 일반적으로 수학은 국어 성적이랑 연동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1교시 때부터 너무 망하면 이제 슬프거든. 왜냐면 보통 수학을 공부 안 한다는 애들이 딱 그런 느낌이야. 수학 이제 최저 안 맞춘다는 애들이 국어 보고 느낌이 좋으면 일사천리인데 느낌이 안 좋으면 그게 영어까지 가요. 왜냐면 수학은 이미 버렸거든. 그래서 한 과목을 버린다는 게 여러분들 심적으로 되게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부터 버리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하다가 3월 보고 4월 보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뭔가 가닥이 안 잡히거나 방향성이 안 잡히면은 그때 이제 비중 조절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계속 그 궤도 안에 머무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이제 수시를 기준으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시에서 다시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를 지원을 희망하고, 그렇죠? 수시 지원 희망이 6개 중에 이제 최저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최저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걔네들 마저 만약 떨어진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최저가 수능을 그거 최저가 없으니까 수능 준비 안 하자? 이러면 그냥 바로 재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험은 들어둘 필요가 있고 초반 기간까지는 좀 열심히 하길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방향은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교재를 보면 색지를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평가원과 교육청이 함께 있습니다. 교육청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지수와 로그 그리고 지수 로그 함수 이제 삼각함수 그리고 활용 그리고 수열은 이제 수열이랑 그리고 귀납법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원 거랑 교육청 것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방향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오늘은 평가원 것만 하겠습니다. 지수 로그에 대한 평가원 것만 할 거예요. 평가원 거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을 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는 거의 다 설명할 겁니다. 그냥 완전 쉬운 문제 아니면 다 설명할 거예요. 진짜 그냥 다.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풀어보고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성과 내가 풀이하는 방법이 방향이 어떻게 비슷한지 다른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조정할지를 고민하기 바랍니다. 평가원은 반드시 다 설명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청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이건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이거를 같이 할 거고 1시간, 2시간 반밖에 안 남았죠. 같이 할 거고 이렇게 숙제를 낼 겁니다. 지수함수 평가원이랑 이제 지수 로가 교육청 이걸 숙제로 낼 거예요. 다음 주까지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얘는 다 할 거고요. 말했듯이 여기서는 질문만 받을 겁니다. 질문만. 그래서 자기가 해보고 안 됐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만 이제 질문해서 같이 확인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뭐 교육청 거 설명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모의고사 보면서 끝낼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2월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수능이 아니라 설날 때문에 한 번 빠져서 시간이 좀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리고 평가원권을 이제 설명하면서 관련된 개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할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먼저 개념을 준비해도 좋은데 교재 같은 거 있죠? 교재 같은 자기가 가진 교재 보면서 준비해도 되는데 수업 중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 및 요령들을 이제 추가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으로도 사실 좀 모자란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교재에는 21년부터 25년 거, 작년 거까지 5개년치밖에 없거든. 그래서 평가원에 대해서 그 이후 연도, 그 이전 연도들도 이제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다음에 이제 조그맣게 이거 너무 두꺼워서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더 두껍게 하지 못했고 이거보다 좀 얇게 뽑아서 따로 프린트로 주겠습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풀고 질의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화요일이랑 목요일 날 진행을 할 거고 화요일 날 수학 1, 목요일 날 수학 2를 할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 풀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모여서 준비를 많이 한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많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화요일 날 수업 끝나고 좀 더 남아서 공부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남아서 질의응답 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남아서 좀 문제 풀면서 질문해도 되고요. 목요일 날 남아서 문제 풀면서 질문해도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요일 날은 일단 3시부터 7시 사이에 와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둘 테니까 그때 편하게 와서 질문하고 가도 좋습니다. 공통 과목에 대해서. 알았죠? 그렇게 일단 방향을 잡을게요. 끝나고 남아서 더 하고 가거나 아니면 금요일 날 3시부터 7시 사이에 편하게 와서. 근데 여기 5시부터 7시에 다른 애들이 좀 추가로 있거든? 그래서 요때보다는 그 전에 오는 게 내가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오는 게 낫긴 하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뭐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수요일이랑 토요일 날 와야 되고 그런데 이제 화, 목에다가 금까지 오면 학원에 너무 사는 거 아니냐 뭐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이시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고 이거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개념 설명부터 한번 천천히 해보죠. 오늘은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자, 지수 라는 것을 이제 시작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단원의 메인은 뭐냐면 거듭제곱근이에요. 거듭제곱근. 지수로서는 문제를 낼 만하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거듭제곱의 근이라는 개념이고요. 그쵸? 그래서 거듭제곱이란 게 얘인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얘를 거듭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있다고 할 때 이 수를 우리가 특정적으로 2의 1제곱은 2가 되고 2의 제곱은 4가 되는데 그럼 2의 몇 제곱을 해야 3이 되냐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다? 아니죠.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로그가 나오는 거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x의 1제곱은 2고 x의 2제곱은 x의 1제곱이라고 하면 우리가 루트 2라고 할 수 있고요. 맞죠? 근데 x의 세제곱을 한 게 2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 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반드시 n개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능에서는 이 n개가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 중에서 실수인 애들이 누가 있냐는 거죠. 실수인 애들. 그래서 실수인 애들을 우리가 특별히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합니다. 이젠 다 알죠? x 세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 걸 알아요. x 4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미분에서 0 되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홀수 제곱은 이렇게 짝수 제곱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y는 a라는 선과의 교점을 우리가 실근이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y는 a라는 애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면
여기 있는 교점한테 이름을 붙이고 그걸 특별히 뭐라고 붙인다? n제곱근 a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 즉 우리가 x n제곱은 a가 되는 그 실수를 n제곱근 a라고 한대요. 근데 여기는 보면 교점이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래서 얘한테는 특별히 뭐라고 해요? 오케이, 마 n제곱근 a야 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와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표를 그려서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a가 0보다 크다면 다음과 같이 존재하며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다음과 같이 실수인 거듭제곱 근들이 있어. 만약 a가 0이라면 그 교점은 명확하게 누구처럼 보여요? 0처럼 한 개, 0으로 한 개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만약 얘가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한 개 있고요. 여기는 없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다면 짝수 거듭제곱근은 없고 홀수 제곱근은 여전히 n제곱근 a라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는 바로 이겁니다. 얘와 요거. 빨간색 친 애들은 음수예요. 이거 0보다 작다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제곱근 3이 있기 때문에 얘를 보면서 우리가 세제곱근 3에 마이너스라고 쓰는 걸 조금 더 선호하고요. 쓸 수 없다는 건 아닌데 이 표현을 조금 더 선호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딱 이 표현만으로, 이 표만으로 이제 출제된 문제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가 평가원 3번 문제가 이것만으로 이제 풀라고 한 문제예요. 그래도 문제는 좀 보고 고민은 해봐야 되니까 한번 지금 고민해 봅시다. 지금 36분이고요. 한 42분까지만 고민해 보죠.
자, 설명해 볼게요. 생각보다 6분이 금방 지나가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모의고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오래 풀어볼 텐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푸는 습관이 이렇습니다. 근데 방학 동안에는 이 22문제까지에 대한 연습을 할 거고 3월에 처음으로 얘까지 보게 될 거예요. 3월에는 확률과 통계 기준으로 순열과 중복조합까지 나올 겁니다. 중복조합까지 첫 번째 시험으로 나올 거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순열? 여러 가지 순열까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까지 거기 정도까지만 나올 수 있고요. 미분 기준으로 급수 안 나옵니다. 수열의 극한까지만 나와요. 이게 3월 8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모의고사를 별로 안 봤으니까 잘 몰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냐면 1번부터 15분까지 진짜 한 50분 때려박습니다. 50분 때려박고 여기에다 이제 한 40분 때려박고 여기 한 몇 문제 건대다가 끝나요. 근데 그러지 말고 선택 과목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30분에서 40분은 투자해야 됩니다. 100분 시험이죠. 뭔 말이냐면 여기에 60분부터 70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제 나누기 산수적으로 이제 20만 해도 한 3분이죠. 근데 당연히 1, 2, 3, 4번 이런 거는 눈대중으로도 풀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13, 14, 15, 20, 21, 22, 이 6문제한테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되냐 하면은 이게 아마 보통 30분 이상 투자될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한 문제당 5, 6분 고민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얘를 낼 거고, 그렇죠? 이 위에 정답률이 있죠. 정답률이 있으니까 그 정답률에 따라서 정답률이 좀 낮은 거는 아, 내가 5분, 10분 고민한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았죠? 물론 이제 개개인의 실력에 따라 11번, 12번이라고 써져 있는 그것 정도도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고 거기에서 5분, 10분 투자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쌤 풀면서 뭐 다른 문제집 풀면서 5분, 6분 고민한 적 없다고 할지라도 얘는 그냥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투자해서 고민하는 걸 바란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고민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말로 잘 설명해 볼 테니까 따라올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시작은 이래요. fx가 x제곱으로 시작하는 애랍니다. 2차 식이래요. 그렇대.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한 애가 중근이고 그 중근이 두 개래. 2차 식이잖아요. 2차 식이니까 중근 가질 수 있어. 그럼 2차 식이 중근 가지면 일반적으로 뭐가 된다고 말해요? 완전 제곱식 된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중근 가지면 얘도 중근을 가질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 xn제곱은 a. 이거의 근은 xn제곱이 얼마인 거야? 63 거죠. 그래요? 그럼 xn제곱이 63 건데 xn제곱이 64인 것 중에 지금 이 표 중에 중근이 있냐고. 여기 중근 없거든? 그럼 어떻게 이 중근이라는 맥락이 완성이 돼? 맞아요. 근이 여기에서 있는 애가 똑같은 게 아니라 얘의 근이랑 얘의 근이 똑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근이 몇 개여야 돼? 2개 있어야 됩니다. 중근이라는 게 여기에서 중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된 게 중근인 거고 그에 따라 여기에도 근이 2개, 여기에도 근이 몇 개? 2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근이 2개 있다라는 건 저 표에 따르면 어떤 형태여야 되죠? 맞아요. n이 짝수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수면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뿔마 n제곱근 a라고 써 있죠? 그래서 얘도 뿔마 n제곱근 64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도 fx가 똑같은 근을 갖는다며, 그치? 그래서 그에 따라 fx가 뭐가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n제곱근 64, x 플러스 n제곱근 6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이때 문제에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나에서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잠깐만, fx는 뭐야? 2차 함수고
2차 함수의 최소값이라는 멘트는 뭐예요? 꼭지점이지. 꼭지점을 찾으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얘를 뭐 하고 싶어요? 전개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것만으로 푸는 건 아니고 사실 계산이 필요하긴 하네요.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n제곱근 2의 몇 제곱? 6제곱, 6제곱이라 12제곱입니다. 근데 얘가 뭐라는 거야? 이게 정수라는 거죠. 얘가 정수인 거잖아. 그치? x, 그러니까 n제곱근 2의 12제곱이 우리 정수라는 거고, 이거는 그냥 뒤에 개념 다시 끌고 올게요. 2의 n분의 12제곱이 정수려면 n이 얼마여야 돼요? 12의 약수죠. 이때 중요한 게 뭐야? 짝수만 고릅니다. 그래서 2, 4, 6, 12 더하면 얼마? 24가 답입니다. 아까 전에 몇 번이 어렵다 했냐면 13, 14, 15, 20, 21, 22죠. 이거 몇 번이라고 써 있어요? 네, 이게 21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1번이라고 쳐도 풀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풀이가 길지 않은 건 그만큼 정답률이 따라옵니다. 12%밖에 안 되죠. 12% 나야 되죠. 12% 나야 된다. 왜냐면은 어려운 문제라고 쳤잖아? 그럼 1등급인 애들도 틀려야 되는데 그러면 1등급은 4%까지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2등급까지는 다 맞았다는 이야기야. 3등급인 애들만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풀이가 그렇게 길지 않고 여기 아이디어 자체도 엄청 어렵진 않죠. 여기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냥 진짜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중근일 수가 있어? 그때 이 표가 떠오르면서 반짝 얘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 형태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거듭제곱근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 mn이 자연수인 거에 대해서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근호 앞에 숫자가 같다면 그냥 곱하면 돼요. 당연히 나누기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합치면 됩니다. 합치면 돼요. 두 번째, n제곱근 a에 m제곱 이런 게 있다면 이거 우리가 n제곱근 a에 m제곱 이렇게 안팎으로 쓸 수 있고요. 이 아이디어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n제곱근에 a에 mn제곱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뭐가 된다?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서 n이 만약 짝수면 절대값 a의 m제곱이 되고요. n이 홀수면 그냥 a의 m제곱이 됩니다. n이 홀수면, 오케이? n이 홀수면 그냥 a의 m제곱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의 9제곱 이러면 그냥 깔끔하게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이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간 거지. 나간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절대값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근호 안에 또 근호가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nm제곱근 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이렇게 공약수가 있을 때는 n제곱근 a m제곱이라고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 거듭제곱근을 배운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을 되돌려보면 바로 지수의 확장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지수의 확장과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보통 1번 문제로 나와요. 1번 문제. 딱 1번 문제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4번에 바로 1번 문제 있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수의 확장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A의 0제곱을 뭐로? 1로 정의하고요. n이라는 게 자연수라는 가정하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정수로의 확장이었고요. 두 번째 A와 B가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mn이 자연수면 정수면 n제곱근 A의 m제곱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A의 n분의 m제곱이라고 지수로 표현할 수 있고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지식이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수로의 확장이고 얘는 유리수로의 확장이에요. 유리수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뭘 하냐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고요. 지수 법칙은 이제 곱하기가 있을 때는 뭐가 되고 더하기가, 나누기가 있을 때는 뭐가 되고 빼기가, 괄호가 있을 때는 곱하기가, 이렇게 괄호의 거듭제곱이 있을 때는 분배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게 지수로의 확장입니다. 이게 지수 법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수의 확장을 이루었다면 1번 문제를 좀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1번 문제.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봅시다. 1번. (1번) 문제. 아까보다 좀 더 쉬우니까 5분만 가져볼까요? (5분) 동안 한번 1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네. 저거 하나 가져가. (1번에) 1번 첫 페이지 1번 풀면 됩니다. 자, 진행합시다.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k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두 개래요. 언제나 그렇듯 자연수 정수 블라블라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문제라 했어요? 적당히 넣어봐라. 이게 메인입니다. 그럼 적당히 넣어볼 식을 안배해 놔야 돼요.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루트 3의 fn의 4제곱근에 대해서 실수. 잠깐만. 4제곱근에서 실수면은 아까 전에 표로 봤던 누구예요?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럼 얘는 뿔, 마, 4제곱근 루트 3의 fn 제곱이에요. 그래요? 이거죠. 이거의 4제곱근이니까. 자, 근호 안에 근호가 있고 또 지수까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합치면 어떻게 써요? 그냥 뿔마 3의 8분의 fn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이 두 개의 곱이 얼마래? 마이너스 9래. 이거 그럼 둘 곱하면 당연히 얼마예요? 뿔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의 4분의 fn이지 있죠. 맞아요.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래? 마이너스 9래. 그럼 저 4분의 fn이 얼마인 거야? 2인 거잖아. 그럼 fn이 얼마인 거야? 8인 거잖아. 문제에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두 개라는 건 fn이 8이 되도록 하는 n이 몇 개다? 두 개다. 아니 그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2차 함수니까 fn이라는 여기다 n 대입한 fn이라는 거에다 가로선 그리면 당연히 두 개인 거 아니야? 이게 뭐가 특별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특별하지? 고민을 합니다. 적당히 대입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연수를 대입해 보려고 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를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꼭지점. 몇 콤마 몇? 2 콤마 k. 이때 반짝하고선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어떤 생각?
얘는 2보다 작네? 맞아요? 2보다 작은 자연수 누구 있어? 네, 뿐입니다. 1,8이에요. 즉 f에다 1 대입한 게 얘가 n입니다. 내가 찾는 f에다 1 대입한 게 8입니다. k는 9예요. 이렇게 풉니다. 생각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고 언제나 그렇듯 자연수 정수 블라블라 하는 것은 뭘 유도한다? 대입을 의도한 풀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식을 꾸린 다음 여기까지 오는 게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듭 제곱근과 지수의 성질이죠. 그 다음에 이거 뭐 대입해야 돼? 라고 하면서 대입할 수 있는 애가 오로지 하나뿐이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인식해줘야 돼요. 그래프를 통해 대입할 게 하나밖에 없다. 왜? 축인 2보다 작거든. 그치? 2보다 작은 자연수가 하나밖에 없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자연수, 정수, 블라블라들은 우리가 거다. 사실 여기 옆에 2번은 이게 고2 거라고 돼 있는데 내가 이거 편집하다가 잘못 편집했나 봐. 이거 끼면 안 되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죠.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얘는 사실 여기 끼면 안 되는 거긴 해요. 2번 지금 해보죠. 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평가원이라고 하더라도 푸는 시간은 딱히 안 주고 그냥 진행하려고 합니다. 2번 한번 2번은 한 3분이면 될 거겠죠? 풀어봅시다. 답은 그 노란색 색지 뒤편에 있을 거예요. 가운데쯤에 노란색 색지 뒤편에 답안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n이라는 애가 4와 12 사이래요. n제곱 마이너스 15n 더하기 50의 50의 n제곱근
네, 이거의 실수의 개수가 fn이라는데 이게 특이한 거죠? 뭐가 특이해요? n제곱근이라는 것의 실수의 개수는 너무 당연하게도 홀수일 땐 무조건 얼마야? 무조건 1이에요, 홀수는. 짝수일 때는 바뀌죠. 그치? 근데 이거를 fn이라고 가정했는데 fn과 fn 플러스 1이 같대. 이게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한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홀수입니다. 즉 얘가 1이 되는 거 찾아달라는 이야기예요. 홀수는 반드시 1이니까 그치? 1이 되는 거 찾는 겁니다. 홀수는 1이니까 그거는 이해가. 그럼 내가 찾는 건 뭐야? 짝수 제곱근인데 어떻게 한 개 있을 수 있어? 표를 떠올려 보면 0이어야 되는구나. 즉, 이 n제곱 마이너스 15n 플러스 50은 0에 이게 누구여야 돼요? 얘가 0이 돼야 되고 n이 5 또는 1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근데 내가 찾는 거는 그러면 누구냐? 이제 이 n이 5일 때는 0의 5제곱근이라. 그럼 이제 누구까지 와요? n이 5면은 f6을 따지는 거죠. 맞아요? 6 대입하면 얼마야? 6 대입하면 얘가 n-5 곱하기 n-10이기 때문에 6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9의 6제곱근이 돼요. 맞아요? 이거 내가 찾는 대상이 아니야. 그럼 내가 찾는 0이 된다는 건 사실 누가 0인 거야? 짝수가 0인 거잖아. 그치? 얘는 짝수가 0인 게 아니라서 안 되네. 실제로 대입해 보니까. 내가 찾는 건 n이 10일 때입니다. n이 10이면 얼마가 돼요? 10의 0이죠. 0의 10제곱근이라서 얼마? 그냥 한 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1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은 당연히 상관없게도 그냥 11을 대입하면 6의 11제곱근이라서 둘 다 몇 개가 된다? 한 개가 되니까 얘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합이 없어. 모든 n의 값에 합이라 했는데 모든이 아니라니까? 왜 하나만 떴지? 내가 방금 n이 10일 때 n이 10인 거랑 n이 11인 거를 함께 확인했죠. 그것처럼 n이 9일 때 9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의 9제곱근이랑 그쵸? 0의 10제곱근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도 있거든. 여전히 한 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찾는 n은 9와 10이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은 19가 된다라고 답할 수 있는 거죠. 즉 fn이 10일 수도 있지만 n 플러스 1이 10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착안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찾는 지금 얘가 0이 되는 이유는 0의 짝수 제곱근을 찾으려는 건데 이미 5라고 한 순간 홀수 제곱근이 돼서 말이 안 된다고. 내가 애초에 의도했던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알았죠? 이렇게 접근해 줍니다. 검산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이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모든 문제를 풀어준다고는 했지만 4번 같은 거는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이거는 더 풀고 싶지가 않네요. 사실 이게 4번도 이거 편집을 잘못했어요. 이건 평가원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럴 때는 우리가 2로 그 밑을 맞춰줘야겠죠. 3과 2로 맞춰줘. 3의 세제곱 2의 2분의 3제곱에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곱하고 곱하는 거죠. 3분의 2인데 그래서 2분의 3이라서요. 곱하면 3의 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라서 9, 2, 18. 이게 이 정도가 이제 1번 문제다. 그렇죠? 이 흔히 말하는 2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쭉 나열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수는 이 정도가 되고 로그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이제 계속 나오다시피 지수에서 메인이 된 아이디어는 거듭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누구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어서 로그를 이야기해 봅시다. 로그라는 것의 탄생 배경은 뭐다? 이 x제곱이 3이 되는 것. 이거의 근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거고, 맞죠? 이런 거의 근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거고, 우리가 ax제곱은 n이라고 돼 있을 때 이 x를 뭐라고 쓴다? 로그 a의 n 이렇게 쓰는 거죠. 얘를 밑이라고 표현하고 얘를 진수라고 표현하면서 얘네들한테 조건이 딸리는데 0보다 커야 되며 1이 아니어야 되고요. 얘는 0보다 크다 라는 진수 조건 그리고 밑에 조건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이때 로그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성질이 되게 많다는 거죠. 성질이 되게 많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쓰는 거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질을 쭉 다 써보죠. 첫 번째, 로그 A의 A는 얼마? 1이고요. 로그 A의 0은 A의 1은 얼마?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그에 있는 애들끼리 연산을 해야 되는데 로그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기를 하면 곱하기가 되고요. 로그에 있는 애들끼리 빼기를 하면 나누기가 되고요. 더하기를 여러 번 하면 뭐가 돼요? 곱하기가 되죠. 그래서 더하기를 여러 번 해서 곱하기가 된 건 뭐가 된다? 이 안에서 곱하기를 여러 번 한 거니까 거듭제곱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죠. 성질이 좀 많은데 이거 우리가 밑에 변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질은 밑에 변환. 조건들은 일단 놔둘게요. 밑에 변환은 다음과 같이 로그 A의 B라는 애를 새로운 밑을 이용해서 표현해준다라는 사실이에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밑에 변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질로 만약 이 C를 B로 바꿔주면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밑에 B로 바꾼 거죠. B의 A분의 B의 B 로그 B의 B는 아까 전에 1이라 했으니까 그냥 1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파생되는 아이디어가 얘입니다. 얘를 이렇게 슉 넘기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가 얼마? 되는데 1만 남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라고 있으면 얘네들이 소거가 되는 듯 하면서 계산이 로그 A의 C다 이렇게 남는다는 것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밑의 변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밑에 있는 애를 우리가 분모로 옮기게 되면서 앞에서 이 진수에 있는 거듭제곱은 꺼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확장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로그 A의 M제곱의 B의 N제곱은 뭐가 된다? M분의 N 로그 A의 B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확장되는 성질을 우리가 좀 자주 써먹어요. 뭐냐면 이건 좀 자주 써먹어요. 첫 번째, 로그 A의 M제곱의 A N제곱은 그냥 M분의 N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M이랑 N이 분모로 나오고 분자로 나오는데 그럼 로그 A의 A만 남으므로 그냥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 A의 M제곱, A N제곱 밑이 같은 숫자로 표현된다면 그냥 지수끼리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로그 A의 B라는 것을 우리가 일종의 통분시키듯이 바꿔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로그 A의 N제곱에 B의 N제곱이라고 같은 거듭제곱을 시켜주면 동일하게 마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로그 2에 3이랑 로그 4에 5를 더하고 싶어요. 밑이 안 맞잖아?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4에 9라고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둘 다 제곱을 해버리면.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질 해상. 이건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교재에는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표현인데 A는 로그 B의 A의 로그 B의 C제곱 이렇게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는 얘랑 얘가 위치가 바뀌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랑 바뀌어도 된다라고 표현하죠. 그에 따라 A의 로그 A의 B라고 되어 있으면 얘랑 얘가 똑같이 있으면 B가 된다라는 말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의 성질들이고요. 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이제 14번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냥 13번 한번 같이 풀어보고 여러분들 오랜만에 로그 보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13번 같이 풀어보고 난 볼게요. 로그 4의 3분의 2 더하기 로그 4의 24. 이게 16번 문제래요. 그러니까 객관식 끝나고 첫 주관식 문제예요. 그래서 쉽죠? 얘 둘 더하면 로그 얼마예요? 4의 16이 되고요. 로그 4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2가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14번이 3점짜리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 풀어볼래요? 14번 한 2분이면 되겠죠? 자, 14번 한번 볼게요. 얘네 둘을 구하는 이 둘을 이용해서 3a분의 1 더하기 2b분의 1을 구해달래요. 분수꼴이니까 뭐 할 생각을 해요? 통분을 하는 거죠. 통분하면 6a b분의 3a 더하기 2b입니다. 3a 더하기 2b는 얘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그 3의 32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6ab가 없고 ab만 있어서 6 로그 9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안 맞죠? 어떻게 맞춰주면 돼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밑에 거듭 제곱을 해주면 진수의 거듭 제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과 진수, 이제 분모와 분자에 있는 밑이 똑같다면 합치는 밑의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개수를 기준으로 제곱을 해주면 6 로그 9의 2 분의 로그 9의 얘가 원래 2의 5제곱이잖아요. 2의 10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6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10제곱이 되고요. 말했다시피 로그 A의 M제곱 A의 N제곱은 M분의 N이 된다라고 했으므로 그냥 10이 돼서 6분의 10이 됩니다. 3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
이어서 16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선생님 저 근데 내분점, 외분점 까먹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사실 내분점, 외분점은 중요한 엄청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게요.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건 이런 느낌이죠. ABP라는 애가 있어서 이 문제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림을 줄여야겠다. 공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A랑 B에 이거에 M 대 N 내분점 P라면 걔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써요. 얘의 좌표를 x1, y1 얘의 좌표를 x2, y2라고 한다고 할 때 얘네 둘 이렇게 안쪽에 있는 애들끼리 바깥쪽에 있는 애들끼리 곱한다는 느낌으로 내분점은 m 더하기 n분의 m이랑 b, mx2 n이랑 a, nx1 m 더하기 n분의 m이랑 b n이랑 a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내분점 공식이고요. 만약에 m 대 n 외분점 q라는 게 있으면 걔는 어떻게 되냐? 더하기만 빼기로 바꿔주면 돼요. m-n분의 mx2 -nx1 m-n분의 my2 -ny1 이렇게 내분점의 공식에서 빼기로만 바꿔주면 그게 외분점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공식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상에서 배웠던 근데 이거를 써도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뭐 엄청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려나? 예를 들어 여기를 x1, y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 y2라고 할 때 여기 길이가 y끼리 뺀 거니까 y1 빼기 y2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길이를 뭐라고 하면 돼요? 여기가 만약 m 대 n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길이를 전체 길이에서 전체 길이분의 일부분이라고 곱해주기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율 관계를 쓰는 문제들이 곧잘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길이에다가 전체분의 일부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숫자를 곱해서 일정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공식을 쓰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이런 형태를 쓰는 문제도 있을 텐데 일단 16번 이 9번부터가 4점짜리 시작입니다. 9번부터가 4점짜리 시작이라서 한번 4점짜리 문제가 어떤지 한번 풀어보시죠.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한번 풀어봅시다. 4점짜리 16번
자, 한번 볼까요? 16번. 얘를 m 대 1-m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둘 더하고 곱하고 곱하는 거랬죠. m과 로그 5의 11을 1-m과 로그 5의 3을 계산하면 m으로 묶었을 때 얘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빼는 건 12 나누기 3이니까 4가 되고요. 더하기 로그 5의 3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그게 뭐라 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를 계산하면 로그 5의 4의 m제곱 곱하기 3이 되는데 그게 얼마라고 했냐면 1이라 했죠. 그러면 뭐 당연히 4의 m제곱 곱하기 3은 얼마? 5가 되는 거고요. 4의 m제곱은 얼마가 돼요? 로그의 정이니까 맞죠? 1이라는 게 로그 5의 5잖아요. 그래서 진수끼리 비교해주면 4의 m제곱 곱하기 3은 5고요. 4의 m제곱은 3분의 5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나죠? 17번은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거라서 그냥 소개만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편집이 좀 잘못됐네요. 아마 여기 파트만 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ab에 a 더하기 b-1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일단은 이 C라는 애를 좀 등장시켜야 돼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2라는 애를 C의 A분의 1제곱, 3이라는 애를 C의 B분의 1제곱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때 요거를 얘랑 관련 지으려면은 여기는 분수가 있고 여기는 분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수를 등장시키기 위해 뭔 짓을 해주면 좋아요? 나누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나누기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죠? A, B로 나눠주면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약분해주면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이런 식으로 써주겠죠. 그게 2A 더하기 B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라는 게 어떻게 등장하냐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있는 이 둘을 뭐 해주면 돼요? 이 둘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6이라는 애가 곱한 거죠. C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가 오히려 마음에 안 드네. 잠깐만요. 요거는 내가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A분의 B, B분의 A.
글쎄 이거는 갑자기 뭘까? 로그 6의 C 로그 6 이건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로그 6의 C A분의 B랑 B분의 A를 등장시키려면 저기에서 B죠. 잠깐만. 자, 6은 C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까지 했다고 치고 얘를 등장시키기 위해 요거를 좀 조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B를 만들기 위해 2의 B제곱 이렇게 쓸게요. 이게 C의 A분의 B제곱인데 그렇죠? 근데 얘 2의 B제곱이라는 게 뭐냐면 6의 B제곱 나누기 3의 B제곱이 되고 마찬가지로 3의 A제곱이라는 애가 C의 B분의 A제곱이고 그거는 6의 A제곱 나누기 3의 2의 A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C의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가 되는데 그게 얘를 둘을 곱한 건 이 둘을 곱한 거랑 똑같아서 6의 A 플러스 B제곱 나누기 6의 아니죠. 이게 3의 B제곱 곱하기 2의 A제곱이 돼요.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때 3의 B제곱도 C고 2의 A제곱도 C거든. 그리고 6의 A 플러스 B제곱은 뭐냐면 잠깐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6의 A 플러스 B제곱이 이렇게 슉 넘어갔을 때 C의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2가 됩니다. 이 더하기 2라는 게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에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C의 2A 더하기 B 이렇게 탈바꾸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여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2가 2의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6의 A 더하기 B네? 6은 C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6의 C는 로그 6의 2분의 1제곱이라 2분의 1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이거는 좀
생각을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요거는 만드는 거예요. 문제에서 말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숫자를 좀 조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거고, 이 과정이 아마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고, 실제로 4점짜리 문제인데, 이게 2학년 모의고사 문제라서 흔히 말하는 교육청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평가원 문제랑은 약간 좀 결이 다른 주제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우리가 지역적인 거를 이제 평가원보다는 조금 더 자주 모의고사가 나오다 보니까 지역적인 문제들을 종종 출제합니다. 그래서 나온 주제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래도 뭐 아예 뭐 어떤 모의고사 평가원과 괴리가 있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라서 그래도 한번 봐두면 도움은 될 거라 생각해요. 주제는 이거예요. 만들자. 저 형태를 만들자라는 거고, 이랑 저 분수가 없었으니까 분수를 만들기 위해 얘를 등장시키고, 얘를 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등장해서 이 상태에서 a분의 b를 만들기 위해서 2의 b제곱, 그리고 그 와중에 얘를 만든 거죠. 2의 b제곱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마찬가지로 3의 a제곱 만들기 위해 여기서 a제곱 만들고, 그 3의 a제곱은 6의 a제곱 나누기 2의 a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원 꼴로 만들면 이때 3의 b제곱과 2의 a제곱이 둘 다 c예요. 3의 b제곱, 2의 a제곱 둘 다 c잖아요. 그래서 cc라는 게 넘어가서 다음과 같이 됐다라고 정리하는 건데, 이거는 차라리 좀 까다로웠을 수 있겠네요. 다시 평가원 문제로 넘어갑시다. 18번이고요. 실제로 수능 문제래요. 수능 13번. 수능 13번 문제랍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이거 13번 문제니까 한 5분 주는 걸로 해보자.
자, 한번 볼까요? 이 두 점의 y절편이랑 이 두 점의 y절편이 같대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 두 개가 있는 거죠. y절편이가 0,k라고 쓴다면 이 두 점 a, 로그 2의 a, b, 로그 2의 b 맞죠? a, 로그 4의 a, b, 로그 4의 b도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써먹어요? 기울기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직선을 구해서 그 직선으로 y절편을 직접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거 그냥 기울기만 보는 겁니다.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건 우리가 기울기에 대한 측면으로 세 개에 대한 기울기 뭐예요?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같다. 맞죠?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밑에 거죠? 로그 4의 a-k b분의 로그 4의 b-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랑 관련을 지어야 되잖아. 그치? 둘이 관련을 지어야 돼서 우리가 이런 짓을 할게요. 얘를 2분의 1을 꺼내는 걸로 할게요. 2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치? 미안해요. 2의 제곱이죠? 제곱이라서 그 2를 꺼내면 분모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모를 꺼내면 밑에 했을까요? 2a분의 로그 2의 a가 되고 근데 문제는 여기는 2분의 1이 없었잖아.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k랑 이 b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2k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랑 얘가 같거든? a분의 로그 2의 마이너스 k랑 b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k가 같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어차피 이 둘이 똑같은 거니까 얘네 둘 무시한다고 치면 a분의 로그 2의 a가 똑같잖아. 똑같은데 똑같죠? 근데 빼기 k 한 거랑 빼기 2k 한 게 똑같고 빼기 k 한 거랑 빼기 2k 한 거랑 같을 수가 있어? 둘 다 빼기 k가 있잖아. 그치? 근데 얘랑 지금 두 배를 뺐다고. 근데 어떻게 차이가 일정해? 차이가 어떻게 일정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k가 0이구나. 그러니까 얘랑 얘가 똑같잖아. 그치? 앞에 거가 똑같다고. 근데 뒤에 거를 다른 걸 뺐는데 얘는 뒤에 다른 걸 뺐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냐? 빼진 애가 0이란 이야기입니다. 빼진 애가 0이다. 결론적으로 이 둘은 없다라고 치면 a분의 로그 2의 a와 b분의 로그 2의 b가 같다는 게 이렇게 곱해서 b의 로그 2의 a는 a의 로그 2의 b랑 같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슉슉 넘기면 a의 b제곱은 b의 a제곱과 같다라는 정보가 나와요. 이때 문제에서 말하는 a의 b제곱 더하기 b의 a제곱이 40이 된다는 f1은 결론적으로 둘이 똑같은데 더해 40이잖아. 얼마예요? 20이 된다는 걸 얻어낼 수 있고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말한 f2 a의 2b제곱 더하기 b의 2a제곱은 2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이라 800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걸 통해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것.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이거 뭐예요? 삼각형이죠. 삼각형이잖아. 그치? 근데 그 두 삼각형이 뭐 세로선이고 세로선이죠.
평행해요. 즉 뭐예요? 닮음입니다.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당연히 얘랑 얘도 닮은 비가 있겠죠. 그래요? 근데 그 닮은 비가 뭐냐면 여기가 A인데 여기가 B라서 어떻게 써진다? A 대 B가 얘랑 얘 뺀 거, 또 얘랑 얘 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얘랑 얘 뺀 거, 얘랑 얘 뺀 거잖아. 근데 얘네 둘 뺄 수가 있어. 밑이 다른데? 어떻게 뺄 수 있어요?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이 얘에서 얘 빼려면 얘를 4로 바꾸고 제곱으로, 4로 바꾸고 제곱으로 바꾸면, 그쵸? 뺄 수 있죠? 빼면 얼마예요? 로그 4의 A 대 로그 4의 B. 네, 바로 얘가 나옵니다. 맞죠? 이거 내항이고 외항이고 같다 하면 바로 얘 뜨죠? 그래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구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해도 되고 그 직선의 아이디어에서 오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해도 되는데 비율로 푸는 게 더 빨라 보이는 거 보이죠? 그렇죠? 좀 더 직관적으로 잘 와닿고 그래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A 대 B는 요거 대 얘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풀면 얘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다양하게 풀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괜찮더라. 아직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도형만으로도 풀 수 있다면 도형만으로 풀어서 마무리 짓는 게 제일 깔끔해요. 도형의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면서 좀 여러모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24번 한번 풀어볼게요. 넘어가서 24번. 한번 풀어봅시다. 24번은 21번 문제라고 되어 있죠. 난이도가 있으니까 17분 정도? 24. 네, 한번 풀어보시죠.
좀 볼까요? 네,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금방 잘 지나죠, 고민하면. 일단 여러분들 푸는 거 살짝 봤는데 정리를 잘 안 해놓는 것 같아요. 정리를 좀 잘 해놔야 생각이 이제 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에서 4 로그 64에 4n 더하기 16분의 3이라는데 정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수가 된다. 근데 정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좀 깨름칙해. 그래서 일단 요거 너무 크죠? 좀 줄이고 싶어.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에 얘 꺼내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에 로그 2에 4n 더하기 16분의 3은 n제곱 이렇게 되죠. 이것도 없애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넘기고요. 2분의 3 되죠? 로그도 풀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4n 더하기 16분의 3은 2의 3분의 2분의 3n 제곱. 맞아요? 근데 난 이것도 거슬려. 난 왜 거슬린다 생각했냐면 저 분수가 내 머릿속에 숫자를 잘 떠올리게 하진 않아. 그래서 이것도 뒤집습니다. 얘는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 대비 약간 효율이 좀 좋다. 마이너스만 붙이고 뒤집는 거면 충분히 괜찮다. 자, 매번 말해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도 벌써 4번째죠. 자연수 정수 블라블라는 문제풀이가 뭘 유도한다? 네, 대입하겠습니다. 제가 대입할 거예요. 자, 근데 뭘 대입해야겠어요? n에다가 얘가 지금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걸 잡아야지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3분의 4n 더하기 16이랑 얘랑 같을 수가 없어. 밑이 3이 있으면. 그러니까 분모가 3이 있으면 둘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 분모가 지워져야 돼. 분모가 지워진다는 것 자체가 얘는 이미 자연수야. 그쵸? 그럼 얘도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n은 당연히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이에요. n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죠? 8이잖아. 그쵸? 맞아요? 그럼 8이 되게 하려면 여기다 뭐 대입해야 될까? 얘가 8인 거니까. 3분의 4n 더하기 16이 8이니까 넘기면 4n 더하기 16은 24고 그럼 4n이 얼마야? 8인 거죠. n은 2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라지 n에다 뭐 대입해야 될까요? 얘가 자연수이고 싶다니까 뭐 대입하면 좋아? 마이너스 4겠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2의 6제곱이니까 64네. 얘가 64야. 얘가 64라고. 잔계산은 오른쪽에다 쓸게요. 4n 더하기 16이 3 넘기면 192고요. 그럼 4n이 넘기면 176이에요. 맞죠? n은 얼마예요? 44죠. 오케이? 그럼 이제 라지 n에다가 얼마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6 대입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6 대입하면 어떻게 돼? 2의 9제곱 512죠. 잔 계산은 오른쪽으로 빼겠습니다. 3분의 4n 더하기 16은 512 넘기면 1536이라서 4n이 1520이에요. 그럼 얼마가 돼요? 숫자가 갑자기 확 커졌지. 그래서 일단 뭐 380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봐봐. 생각을 해요. 지금 문제에서 뭐 이하래? 1000 이하래. 근데 여기서 지금 20 곱해졌고 여기서는 9 정도 곱해진 거죠. 3만 곱해도 1000 넘거든. 그쵸? 혹시나 해서 한번 생각만 해봐.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에 얼마냐? 2에 12제곱 4000? 야 이거 안 돼. 4096이잖아. 3분의 4n 더하기 16이 4096이면 이미 말라먹었죠. 맞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0을 넘어요. 3개 더 하면 돼요. 답 얼마니? 426이 답입니다. 굳이 생각하면 풀이 과정은 딱 요만큼이에요. 쟤랑 쟤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잔계산은 뭐 차치하고, 그치? 잘 정리해야 생각도 잘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편한 형태가 있을 텐데 그렇게 정리해도 되고요. 나는 저렇게 일종의 표처럼 하는 거를 추천해. 표처럼 하는 거 추천합니다. 확률과 통계할 때도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렇죠?
또 미적분해서 우리가 등비급수할 때도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하는 걸 일종의 나열하면서 마치 표처럼 작성하고 있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계화하면서 잘 정돈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대입을 해야 됩니다. 대입하는 문제는 평가원 문제 중에 되게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정수, 자연수, 블라블라 하는 문제도 계속 나올 거고 그때마다 매번 대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그 다음 대입하는 연습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 알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하죠.